이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은 천안함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수와 한미를 제외하면 이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은 유일하게 천안함이 침몰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충돌에 의해서 해저로 떨어져 나간 유일한 물체입니다. 이 위에 있던 진짜 가스터빈과 가스터빈 덮개라든가 발전기 등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뜯어낸 것이고, 이거보다 더 위에 있던 갑판 위에 연돌도 역시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뜯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손되어 해저로 떨어져 나간 것은 이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이 유일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직접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질이 철이므로 그 영향을 받은 흔적이 그대로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천안함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이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의 정밀 조사 내용을 싣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안함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 바로 전날에 되어서야 백령도 해저에서 이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을 건져 올렸습니다. 바로 전날에 건져 올렸기 때문에 조사할 시간도 없겠죠. 바로 여러가지 꼼수를 부려서 조사 결과 발표 전날 인양을 하고, 조사 결과는 자기들이 조작한 대로 발표를 하고, 이 중요한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에 대한 내용은 철저히 숨긴 겁니다. 천안함 함수와 한미는 공개했어도 이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은 무려 몇 년 동안 평택 2함대의 구석에 처박아 놓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작의 내용이 몇 년 동안 먹혀 들어가서 어느 정도 굳어지자 지금처럼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대단히 성공을 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태클도 걸지 않고 조사를 하자는 사람도 없고 그 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일부의 정말 5천만 분의 1, 5천만 분의 2, 5천만 분의 3 요 정도 되는 사람만이 이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직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가스터빈실의 자료는 이 정도입니다. 정밀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천안함이 어뢰에 피격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어떤 물체가 와서 충돌을 아주 기묘한 루트를 통해서 충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긴 것입니다. 자, 국방부가 이 사진을 이렇게 제시할 때는 이 사진으로는 정밀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 내용으로는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물체가 충돌을 했고 그 충돌이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분석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오판을 한 겁니다. 이 정도로 분석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 정도 사진을 제시해 주었을 때 이미 거의 대략적인 충돌에 대한 분석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명확한 세밀한 몇 가지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런 자료 가지고는 어느 부분이 필요했는지도 몰랐어요. 예, 정말입니다. 자, 그래서 국방부가 이제 밝혀놓고 이제 일부의 기자들이 가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해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여기에 물이 지금 고여 있습니다. 비가 온 뒤라서 그랬겠죠. 물이 고여 있고 요 약간 휘어진 요 부분이 뭐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보여서는 이게 뭔지 구분이 안 가고. 하지만 이 사진의 핵심은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쭉 깨끗하게 밀려온 부분, 이것이 쇠를 20년 동안 만진 사람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쉬운 일이라서 와, 거짓말이 한 방에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도 기자들이 공개한 것인데, 참 이런 사진이 나오면은 사실 바로 천안함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가 거칠게 일어나고 뭐 바로 그냥 진실이 뒤집어졌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괴이한 일이죠. 지금 이렇게 가스터빈실 오른쪽에 있는 철판이 아무런 피해도 안 있고 페인트조차 거의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인양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색채로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부의 녹슨 자국들은 뭐 얼마든지 인양 과정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이렇게 페인트가 멀쩡할 수 있다는 것은 어뢰라는 폭발이 없었다는 것을 그냥 한눈에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건 말고 이제 더 중요한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료들 가지고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체크해내지 못하고 큰 틀에서만 충돌 사고의 맥을 짚을 수가 있었는데, 자, 어느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5월 20일 날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5월 19일 날, 그러니까 20일 바로 전날 5월 19일 날 인양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전날. 아니,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물을 5월 19일 날 인양했으면서 5월 20일 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국방부가 벌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주 태연하게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사진이 세상에 공개되고 이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네티즌 여러분이 공유해 주었을 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자마자 단 몇 분 만에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형태를 드러냄으로써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때 밝혀냈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이 비로소 풀린 겁니다. 자, 일단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천안함이 정상 운행 중에 충돌을 당했다는 것은 이 사진이 나오기 전 국방부가 제시한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으로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일단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몰랐다고 했을 때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충돌체의 형태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충돌체의 형태는 바로 니은자 형상을 가진 물체가 이 부분을 충돌했다는 겁니다. 그 충돌한 부분은 바로 최초의 충돌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함수 쪽이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이고 여기가 뒷부분입니다. 즉 함수 쪽 왼쪽 옆구리를 이렇게 생긴 물체가 충돌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체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알 수가 없는 거는 이 길이가 과연 얼마나 되는 길이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쪽으로 가는 길이도 과연 얼마나 된 길이냐, 요 정도냐, 요 정도냐, 아니면 뭐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큰 길이를 가진 것이냐, 즉 니은자 물체가 요만한 것이냐, 아니면 이만한 것이냐, 아니면 훨씬 더 커서 이만한 것이냐, 이걸 알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니은자 물체가 충돌을 했기 때문에 니은자 물체가 이렇게 충돌을 했기 때문에 철판이 바닥도 평평해지고 왼쪽도 평평해진 겁니다. 이것은 그냥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지금은 기역자 모양이지만 똑바로 배를 세워놓으면 니은자 모양이 와서 충돌한 겁니다. 이렇게 생긴 물체가 충돌을 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가 얼만큼 되느냐, 이 길이가 얼만큼 되느냐가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나타나 줌으로써 그 길이에 대한 의문이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일단요, 이 부분으로 가기 전에 어떤 물체, 니은자의 물체가 이렇게 생긴 물체가 90도 직각으로 생긴 물체가 여기를 꽝 충돌해서 니은자로 철판을 변형을 시켰는데, 수중에는요 요런 니은자의 형상을 자기 몸 안에 가지고 있는 물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즉 잠수함이 있습니다. 잠수함의 일반적인 생김새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만이 요 니은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수함만이 천안함을
이렇게 니은자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변형된 길이가 무려 여기서 여기까지 8m나 됩니다. 8m. 그러면 잠수함이 이 부분이 정면에서 보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폭이 기껏해야 2 내지 3m 밖에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폭이 2 내지 3m 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8m가 된다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이런 두께로 충돌을 하고 이 상태로 쭉 밀려와서 여기까지 미끄러져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어떤 물체가 충돌을 해서 여기를 충돌을 한 후 이 뒤까지 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8m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8m를 쭉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쉽죠? 예.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탐구해 봐야 되지만 지구상에서는 이 방법 외에는 이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을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방법, 잠수함의 기역자 모양이, 니은자 모양이 여기를 충돌하고 여기를 쭉 타고 가면서 여기까지 가면 딱 이 모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앞과 뒤, 옆 어느 부분을 봐도 논리가 그대로 성립이 됩니다. 이쪽 철판이 깨끗하게 잘려져 나갔습니다. 요 깨끗하게 잘려져 나간 것도 이렇게 해야만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밀착을 해서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철판이 베이스의 날카로운 부분에 쭉 찢겨져 나간다는 설명이 그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른다고 그랬죠? 이 길이가 과연 얼만큼 되느냐, 이 높이가 얼만큼 되느냐, 이걸 몰랐던 겁니다. 모르는데 이 부분이 나타나 줌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길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길이. 이 길이를 알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기가 막힌 해답을 하나 더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천안함의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을 니은자로 굽힐 수 있는 것은 니은자 모양을 가진 잠수함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표시, 이렇게 매끈하게 무언가가 파고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간 요 자국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바로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보셨습니까? 잠수함이 이렇게 생긴 잠수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자국입니다.